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추미애, 강한 추진력, 추다르크. 네, 며칠 전 뉴시스 김태규 기자의 내용인데요. 5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명했다. 네, 그래서 그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52일 만에 추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추미애 지금 후보자는 1995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고 또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 을에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했으며 18대부터 20대까지 내리 당선돼 5선에 성공한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회에도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군데 그 사진을 보면 그 기성세대의 남성 의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림을 보면. 근데 이 그림도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해야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더브리핑에 최근에 또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법관 시절 까칠한 여자 판사로 통했던 사연은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사 출신의 5선 중진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가운데 판사 시절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올라왔습니다. 네, 추미애 후보자는 법관 시절 까칠한 여자 판사로 통했다고 하는데 추미애 후보자가 그렇게 불리게 된 사연이 바로 소신 판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86년도 당시 그 불운서적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시행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리스트에 그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당시 전국 법원에는 검찰로부터 일제히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이 접수가 됐는데 유일하게 춘천지방법원에서 춘천의 한 대형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기각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추미애 후보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막내 판사였대요. 심지어. 그 추 후보자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기재된 제명이 경범죄 처벌법상 유언비어 유포였지만 구체적 내용은 전혀 없이 책 100권의 목록만 나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판 분석행유라고 판단한 추 후보자는 그런 영장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경범죄 처벌법에도 이 법을 남용해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남용 금지 조항이 있다. 영장 청구서에는 어떤 것이 혐의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책을 유언비어라고 볼 근거 자료도 없다는 게 추미애 후보자가 영장을 기각한 논리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87년 다들 아시겠지만 그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비슷한 시기에 추미애 후보자도 시국 사건에 관한 직결 재판을 맡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민사소송법 책을 집필한 유명 학자였던 법원장이 추미애 후보자를 법원장실로 불렀고 수사기관에서 부탁을 받았는데 이런 학생은 법정 최고의 구류형 29일을 선고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추미애 후보자의 은사라는 점을 내세우며 추미애 판사도 살고 나도 삽시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은사인 법원장의 부탁에도 추미애 후보자는 아무 말 없이 법원장실을 나왔다고 하는데 당시 재판정에서 점퍼 차림의 남자 3명이 나란히 앉아있는 게 수상해서 따져 물으니까 정복과 형사라고 하자 지금 판사의 재판을 메모하러 왔냐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쳤고 결국 내쫓고 난 뒤 불법 집회를 한 학생에게 구류 3일만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시위를 주도한 일로 수배된 강원대생 3명이 잡혀서 영장이 청구가 되자 군입대 영장 발부로
병역법 위반까지 걸려있는 한 학생만 영장 발부하고 나머지는 그 시위 정도나 수법을 볼 때 그다지 죄질이 무겁지 않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새벽 2시 경찰서장이 전화를 해서 기각한 영장을 갖다 줄 테니 다시 영장을 발부해달라. 정보과 형사들이 잡으려고 며칠 밤을 새웠는데 판사라고 제멋대로 영장을 기각하냐라고 항의했는데 이에 까칠한 추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고 판사가 한 번 서명한 영장은 다시 번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영장 청구권자가 검사인데 경찰서장이 왜 직접 연락하냐. 검사의 지휘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법원장이 추 후보자를 불러서 아버지 같은 경찰서장에게 도대체 뭐라 했길래 서장이 그리 화난 것이냐고 질책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추 후보자는 검찰 측에 문제 제기했고 결국 경찰서장이 찾아와서 직접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로도 뭐 또 90년대 영장실질 심사도 맡게 됐는데 국민의 신임을 받던 정치 지도자가 자신이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세력과 손을 잡고 국민을 배반했다면 국민의 분노를 감수해야 하며 분노한 국민의 입을 법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 추 후보자는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고 이는 추 후보자에게 그 정치가 잘못되면 사법정의를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리의 주판사가 된 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88년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고 야당은 새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의 전면적인 교체를 주장했는데 이때 서울에서 일부 판사들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지방 젊은 법관들도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누구더러 나가라 마라 할 자격이 있냐라고 생각한 추 후보자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해 국민 불신을 초래한 사태에 모두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남 탓으로만 돌리는 듯한 집단 행동에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법집단이 시대적 사명과 양심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사법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추 후보자의 생각이었고 그러자 이제 법원장이 흡족해하며 추 후보자를 의리의 주판사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5년 정계 입문 후 판사 시절 돌아보며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라고도 했는데요. 시대가 부정하여 제가 했던 판사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했던 행동을 한 것이 마치 영웅이 된 것 마냥 떠도는 것뿐이라며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다닐 만큼 자랑스러운 기억이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중간에 그 어떤 일종의 유체 이탈 이거 언론에서도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설리 씨나 구하라 씨가 굉장히 그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접했을 때 거기 일부 기자들이 정말 큰 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컷 성적으로 모욕감 주고 막 그런 자극적인 기사로 해서 이걸 막 일종의 상품화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악플을 달면 어쨌든 본인의 그 기사가 계속 노출이 되면서 그걸 이용했던 사람들이 그 두 분이 이제 고인이 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돈 없는 악플 문제. 그러면서 악플러의 탓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런 지점에서 그 사법개혁 당시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일부 그 사람들한테만 문제가 있어? 결국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다. 약간 요런 내용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되신 거고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현실적인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정치 개혁, 뭐 군대 개혁, 뭐 예를 들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 뭐 진짜 그 군인권 센터 이 계엄령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은 이렇게 논의가 돼가다가 지금은 전혀 없었다는 듯이 또 사라졌어요. 얘기가 관심이. 그래서 저는 특히 이 경제 재벌 구조도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고 온 군대가 이제 그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쌓여온 이 적폐의 어마어마한 그 막강한 보이지 않는 힘은 하루아침에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진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고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어,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되게 재촉할수록 전 이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같이 관심을 갖고 또 널리 알리고 또 목소리도 내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